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권이지만 정치, 사회적인 분야와는 다르게 경제만큼은 하늘을 찔렀던 5.5공화국의 경제와 그 중심에 있었던 경제 대통령 김재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익은 193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졸업을 하지 않고 검정고시로 대입 자격을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정치학과 외교학 전공으로 입학하여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훗날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이와 같이 그는 성실하고 대단히 뛰어난 수재였으며 외국에서도 한국의 천재라 불렸다 합니다. 그는 귀국 후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으로 일했지만 이를 사직하고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뒤 전두환의 눈에 들어와 그에게 발탁되어 그의 개인 경제 과외 선생을 하게 됩니다. 전두환은 이미 권력의 핵심이었고 대통령직에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김재익에게 경제의 기본을 익혀두려고 했었죠. 전두환은 사실 육사 내에서도 성적은 최하위권이었고 본인도 가끔 인정한 대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탠퍼드 경제학 박사의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리 없었지만 김재익은 경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두환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였고 자신처럼 아예 경제 경자도 모르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가르쳐주는 김재익에게 감탄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가 개혁적인 경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전두환은 집권을 앞두고 김재익에게 자신의 참모로서 경제수석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김재익은 이때 조건을 달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또한 저에게 정치 자금은 절대 상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때 전두환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좋아, 이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실제 전두환은 집권을 하고 김재익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한 다음부터 경제만큼은 그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서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해왔지만 그의 말년에 성장이 줄어들며 잠시 주춤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뒤를 이은 5.5공화국에서 김재익이 가장 먼저 주도한 것은 물가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을 잡고 임금 상승은 생산성 증가의 범위 내로 억제하며 능률 향상을 위해 개방과 경쟁이 필수적이고 이때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물가 상승률을 한 자릿수로 잡겠다는 목표를 말하자 대부분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까지 매년 10몇 프로에서 20%가 넘게 상승하던 물가가 1982년 한 자릿수로 잡혔고 그것도 5%대의 안정을 이룩하자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두환은 물가를 잡기 위해 세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고 임금도 동결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기가 없고 반대가 심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만 이런 노력의 결과 전두환의 통치 시절은 물가는 계속 한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정책 뒤에는 김재익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재익을 중심으로 OECD 가입, 수입 자유화 등이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 역시 오일 쇼크 파동으로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980년 마이너스 3.7%였던 경제 성장률이 1983년에는 12%로 성장하게 되고 이후 꾸준히 10%대의 경제 성장을 일으켜냅니다. 안정, 자율, 개방의 슬로건을 내세운 안정화 시책을 그대로 따른 5.5공화국은 큰 호황을 누리게 되고 1980년대 후반에는 매년 10% 이상의 고도 성장과 3% 미만의 물가 안정, 거기다 연 1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되죠. 이 기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김재익 수석이었습니다. 1980년 당시 잘 나가던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석유 파동 등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고 여러 사건으로 정치 사회 불안이 심하던 시절이라 당장 힘들어진 시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계획과 개혁이 솔직히 쉽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981년 초 김재익은 경제계획과 개혁의 내용을 10차례에 걸쳐 전두환에게 보고했고, 이 과정을 통해 안정화 시책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했던 시기로 꼽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치, 사회적인 면으로는 가장 억압을 많이 받았던 시절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로 꼽히는 모순적인 사회였죠. 전두환은 본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익을 필두로 경제를 우선 잡으려고 한 것은 박정희의 군사 정권과 그 맥락이 같지만, 박정희가 중화공업의 성장과 경부 고속도로 등 여러가지 경제 개발의 기틀을 만들어냈다면, 전두환 정권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전자기기 등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국가를 일으켜낸 공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틀을 만든 사람은 역시 김재익이었습니다. 1986년 현대자동차의 포니, 엑셀이 미국에 처음 수출된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컬러TV 방송이 시작되었고, 프로야구가 시작되는가 하면 이 8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와 군사적 무장 등이 완벽하게 북한을 앞서게 되었죠. 김재익은 정보화 산업에도 큰 투자를 하여 훗날 대한민국이 IT 산업 강국으로 만드는 초석을 만듭니다. 그가 주도한 전자식 전화기와 은행, 지료제 도입 등은 한국이 정보화 강국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경제 개발을 중요시했던 그의 해안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는 1983년 10월 9일 당시 버마를 방문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을 따라 나갔다가 이곳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1982년까지 국무총리를 역임한 남덕우 전 총리는 저서에서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김재익은 역사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꽃의 생명은 짧지만 아름답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김재익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꽃이었다. 개발 초기 정부 주도의 경제 운영 방식이 한계에 왔음을 절감한 김재익은 민간과 시장 주도의 경제 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5공화국의 경제적 업적은 삼저 현상 등의 운도 물론 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개방, 개혁이 있었던 시절이었고, 그 중심에는 경제 대통령 김재익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두었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5공화국의 경제 대통령 김재익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